서울 명동의 오후 3시 주말에 번화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센터에서 나와 길거리를 걷고 있었죠. 15살 소년답게 활기찬 발걸음으로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민준아, 버스 놓치겠다. 빨리 뛰어.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치자 민주는 급하게 횡단보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려 하고 있었고 민주는 서둘러 길을 건너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민준의 몸이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고급스러운 회색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였는데 충돌의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이 흩어져 나왔고 바람에 날려 인도 곳곳으로 흩어졌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당황하며 즉시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훈이라는 이름의 75세 노인으로 평생 사업을 해온 백만장자였지만 그런 지위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괜찮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재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더욱 부지런히 서류들을 주워 모았고 재훈도 함께 쪼그려 앉아 서류를 정리했죠. 이 과정에서 민준은 재훈의 품이 있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급 시계, 정성스럽게 다린 양복, 그리고 무엇보다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씨가 놀라웠죠.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급하게 뛰어가서. 아니야,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지. 다치지 않았으면 됐어. 재훈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민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15살 소년의 맑은 눈동자와 진심 어린 사과하는 모습에서 순수함을 느꼈죠.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이 소년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이민준입니다. 민준이구나. 나는 한재훈이야. 재훈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은 명함을 받아보며 한재훈 회장이라는 글씨를 확인했죠.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아도 돼요? 물론이지.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렴. 재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소년처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죠. 민준 역시 재훈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앞으로 길 건널 때는 조심하고. 재훈은 민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재훈은 그런 민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명함을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한재훈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죠. 다만 오늘 만난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도착하자 민주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은희는 민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은희가 반갑게 손짓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니? 네, 그런데 할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오늘의 만남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은희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민주는 할머니에게 오늘의 만남을 모두 이야기한 후 주머니에서 재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꺼내려다 실수로 지갑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죠.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민준아, 조심해야지. 은희가 민준을 도우려 몸을 굽히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그 여성의 미소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민준이 사진을 집어들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다. 민준의 외침에 은희는 놀라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분명히 50여 년 전의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어떻게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항상 보여주시던 그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은희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분명히 재훈이 찍어준 사진이었거든요. 70살이 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날, 한강 둔치에서 재훈이 친구에게 빌린 카메라로 찍어준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민주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민준아, 이 사진을 어디서 났니? 아, 그 한재훈 할아버지 명함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실수로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 근데 할머니, 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 사진.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재훈 회장.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여 년 전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 사람, 첫사랑이자 평생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재훈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주는 당황스러워하며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고는 민준을 바라봤죠.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죠.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이 사진 속의 할머니는 20살 때의 모습이야.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내가 오늘 만난 한재훈 할아버지란다. 네. 그럼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재훈이는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어. 민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할머니에게 첫사랑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자신이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죠.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기억하실까요? 은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야. 그래서 내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시나 보구나. 와,
정말 로맨틱해요. 그런데 할머니, 왜 헤어지셨어요?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0여 년 전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때는 지금과는 시대가 달랐어. 재훈이네 집안은 가난했고 할머니네 집안에서는 결혼을 반대했지. 그래서 재훈이는 성공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어. 그리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단다.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겠어요. 그럼 매일 밤 재훈이 생각을 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내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했지. 내 아빠도 낳고 너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행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재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이제 다시 만나실 수 있잖아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에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이미 늙었어. 그리고 재훈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제 와서 뭘?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직 예쁘세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정말 멋있으셔요. 민준의 순수한 응원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죠. 과연 재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 나이에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사진과 재훈의 명함을 번갈아 보며 50여 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20살의 자신과 22살의 재훈이 함께했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은희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밤새 못 주무셨어요? 어머, 민준아. 학교 안 늦었니? 아직 시간 있어요. 할머니, 그 할아버지 일 때문에 고민되시죠?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 앞에서 괜한 체면을 차릴 필요는 없었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그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줄까? 민주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중요했거든요. 할머니가 재훈이를 처음 만난 건 19살 때였어. 그때 할머니는 명동의 한 양장점에서 일했지. 재훈이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머니 옷을 맞추러 왔다가 할머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 은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그렇게 예쁘셨구나. 호호, 그래도 동네에서는 제법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지. 재훈이는 매일같이 양장점 앞을 지나다니며 할머니를 보려고 했어. 참 순수했던 시절이야. 은희는 잠시 웃음을 띄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재훈이가 할머니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어. 하지만 할머니 아버지께서 크게 반대하셨지. 재훈이네 집안이 너무 가난했거든. 그때는 그랬나 봐요. 재훈이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빚도 많으셨어. 할머니 아버지는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다고 하셨지. 그래서 할머니와 재훈이는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어.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재훈이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말했어. 은희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재훈이는 미국에서 사업을 배우겠다며 떠났어. 그때 할머니에게 약속했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어. 은희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이별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처음에는 편지도 왔어. 한 달에 한두 번씩 재훈이가 보내는 편지를 받으며 할머니는 기다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뜸해졌고 결국 완전히 끊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글쎄다. 아마 재훈이도 힘들었을 거야. 이국 땅에서 혼자 사업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테고, 아니면 할머니를 잊기로 마음먹었을 수도 있고. 은희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3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재훈이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할머니 부모님께서 다른 분을 소개해 주셨지. 그분이 바로 내 할아버지였어. 그럼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머니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셨지. 그래서 할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민주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할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와 행복하셨죠? 그럼 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 그리고 내 아빠를 낳고 너까지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은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재훈이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 민주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럼 이번 기회에 그 할아버지를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민주나 할머니는 무서워. 재훈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할머니,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 사진을 아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민준의 말에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재훈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추억 속의 사진일 뿐일까요? 할머니, 제가 그 할아버지께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민준아. 그건 너무 괜찮아요.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요. 은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여 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한편 재훈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준이라는 소년과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 순수한 눈빛과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와 말했지만 재훈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 혹시 내가 예전에 사설탐정을 고용했던 일 기억하나? 아, 10여 년 전에 은희라는 분을 찾으시려던 일 말씀이시죠?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은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은희는 결혼을 해서 다른 성씨가 되어 있었죠. 게다가 주소도 바뀌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결국 찾지 못하셨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말이야. 재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50여 년 전 은희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보는 첫 번째 모습이자 저녁에 퇴근할 때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은 미국에서 20여 년을 보내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결혼은?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러 번 중매 제의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은희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다른 사람과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과장,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난 일이야.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면. 재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배우고 성공을 거두는 동안 수없이 많은 밤을 은희 생각으로 지새웠거든요. 편지도 처음에는 열심히 썼지만 사업이 점점 바빠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지면서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은희가 자신을 기다리다 인생을 망칠까봐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도 모르는 게 당연해. 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길에서 뵈었던 민준입니다. 재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순수한 소년의 목소리였거든요. 아, 민준이구나. 안녕하니?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할 말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와 재훈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이은이라는 분을 아세요? 재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은이라는 이름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렴. 이은이요. 할아버지가 어제 떨어뜨리신 사진 속 분인데 재훈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놀라며 의자를 가져다 주었죠. 민준아, 너 은희를 어떻게 아니? 그분이 제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시고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여 년 동안 찾으려 했던 은희가 바로 어제 만난 그 소년의 할머니였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재훈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지금 당장 할머니를 뵙고 싶다. 가능할까? 할아버지, 그런데 할머니가 조금 걱정을 하세요.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아. 그런데 민준아,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그리워했단다. 재훈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민주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천천히 준비해서 만나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급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재훈은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설렘을 어쩔 수 없었죠.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찾지 못했을 거야. 민주는 재훈과의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분의 재회를 성사시키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한재훈 할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은희의 수저가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하고 계셔요. 할아버지도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하셨다고 하시네요. 은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솔직히 말할게. 재훈이를 다시 만나는 게 무서워. 왜요? 우리 둘 다 너무 늙었어.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할까봐.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사랑은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은희는 손자의 순수한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이틀 후 재훈이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은희와의 재회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아직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재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제안이 하나 있어. 우선 할머니와 만나지 말고 편지부터 주고받아 보면 어떨까? 편지요? 그래.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확인해 보는 거지. 민주는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갑자기 만나는 것보다는 편지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에게 재훈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게 좋겠구나. 편지라면 할머니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틀 후 재훈의 첫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 할머니께 전해드렸죠.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은희님께 깔끔하게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전에 받았던 재훈의 편지와 똑같은 글씨체였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민준이를 통해서 내 소식을 들었을 때 할 말을 잃었어. 50여 년 동안 너를 찾으려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젊은 시절 너를 두고 떠났던 일, 그리고 연락을 끊었던 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내가 나를 기다리다가 인생을 망칠까봐 걱정되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 이기심이었어. 은희야, 나는 미국에서 성공했어. 부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어. 혹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재훈이가 편지를 다 읽은 은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훈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날 밤 은희는 답장을 썼습니다. 재훈아, 내 편지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그때 우리 모두 어렸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도 솔직히 말할게. 너를 완전히 잊은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 재훈아, 우리 이제 늙었어. 하지만 마음만은 그때와 똑같은 것 같아.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은희가. 이렇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때로는 이틀에 한 번씩 편지가 오갔죠. 편지를 통해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재우는 미국에서의 사업 이야기와 성공 과정을 들려주었고, 은희는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그리고 손자인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자 두 사람은 편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할머니의 표정이 날마다 밝아지는 것을 보며 기뻤거든요. 할머니, 이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은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용기를 내볼까? 민주는 즉시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시겠다고 하세요. 재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이니? 어디서 만날까? 할머니가 한강공원이 좋겠다고 하세요. 예전에 할아버지와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하시네요. 그래, 거기가 좋겠구나. 민준아, 정말 고맙다. 드디어 50여 년 만에 재회가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회 약속을 잡은 날까지 은희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민주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옷을 입고 가실 거예요? 글쎄,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은희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꾸미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하게 입으면 재훈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되었죠. 할머니, 평소에 입으시는 깔끔한 옷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뭘 입어도 예쁘세요. 민준의 격려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죠.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재회 당일 은희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몸단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다시 빗고 화장도 조심스럽게 했죠.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재훈 할아버지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민준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평생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야. 한강공원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은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재훈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늙은 모습에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희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죠.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멀리서 재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은희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일어났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은희야, 재훈아. 50여 년 만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느껴졌거든요. 재훈은 은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때의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거든요. 많이 늙었지? 은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하자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아니, 더 아름다워졌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점차 편해지기 시작했죠. 재훈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다면. 무슨 소리야? 미안한 건 나지.
너를 두고 떠난 것도 모자라서 연락도 끊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과하며 지난 세월의 오해와 아픔을 풀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은희야, 나는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라. 뭘?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말이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 은희는 재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도 그래.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 내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50여 년 전에 그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재훈아, 우리 이제 뭘 해야 할까? 글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회하지 않게 살고 싶어. 재훈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었거든요. 재훈아,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연인으로가 아니라 좋은 친구로 말이야. 그래, 그게 좋겠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면 충분해.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50여 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용서와 이해로 바뀌었죠. 민주는 멀리서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으신 모습이 너무 기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이 달려와 두 분을 안았습니다. 재훈은 민준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민준의 밝은 목소리에 세 사람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죠. 재회 이후 재훈과 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세월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은희야, 내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궁금해. 어느 날 재훈이 물었을 때 은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꽤 괜찮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많이 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지. 그럼 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거네. 무슨 소리야?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는 항상 중간 역할을 해주었죠. 재훈은 은희와 만날수록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50여 년 동안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죠? 재훈이 민준에게 물었을 때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요즘 매일 웃으세요. 그리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그래, 다행이다. 재훈은 은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기뻤습니다. 비록 연인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재훈은 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 뭔데? 우리가 만난 걸 기념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은희는 재훈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음이 아름다웠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떤 재단을 만들 생각이니?
교육재단은 어떨까?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민준이 같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야. 훌륭해.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어. 두 사람은 은재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은희의 은자와 재훈의 제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었죠. 재단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두 분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중간 역할을 한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니 뿌듯했거든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훈과 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 계획을 논의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은희야,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했다면 정말 좋은 부부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 지금도 충분히 좋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 와서 과거를 아쉬워해봤자 소용없지.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된 후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학교에서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지원했죠. 재훈과 은희는 직접 면접에 참여해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시는군요. 그래야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거야. 은희의 말에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거든요. 재단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재훈 할아버지, 은희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오셨어요. 민준이 신문 기사를 들고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기사 제목은 첫사랑과 재회한 노부부 함께 만든 교육재단으로 사회환원이었죠. 어머,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네. 은희가 부끄러워하자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하는 건데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단을 알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잖아. 민주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재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민준아, 내 덕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저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연히 한재훈 할아버지와 부딪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재훈의 말에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연결된 것 같았거든요. 재단 설립 이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재훈과 은희 그리고 민주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재단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민준이 여러 통의 편지를 들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들이었죠. 정말 기특하구나.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은희가 편지를 읽으며 흐뭇해하자 재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니. 재훈은 요즘 들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놓쳤던 사랑을 우정으로나마 되찾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0여 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리움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고
재훈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 어느 날 재훈이 민준에게 물었을 때 민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요. 재훈과 은희는 민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가짐이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민준아, 할머니도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시간이 흐르면서 재단의 활동 범위도 점점 넓어졌습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건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죠. 재훈의 사업 경험과 은희의 세심한 배려가 잘 조화를 이루어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 나도 그래.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구나. 두 사람은 이제 연인 이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죠. 어느 따뜻한 봄날,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재훈과 은희가 처음 재회했던 그 장소였죠.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뻐요. 민준아, 고마운 건 우리야. 내가 우리를 이어준 덕분에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 재훈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희도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민준아, 할머니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훈은 50여 년 전의 아픈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마음을 비교해 보았죠. 은희는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소유하거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좋은 일 해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재단 활동을 해야지. 그리고 민준이가 어른이 되면 재단을 이어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재훈의 말에 민준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두 분이 시작한 좋은 일을 자신이 이어받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훈과 은희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걸었고 민주는 그 뒤를 따라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저도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훈은 평생의 그리움을 아름다운 우정으로 승화시켰고 은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으며 민주는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 사람의 실루엣이 평화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결말이었죠.